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속보들을 보면서 저 뉴스 진짜 돈 되겠다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과 의료계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그 뉴스, 이 엄청난 정보를 어떻게 내 실전 투자 포트폴리오로 연결할 수 있을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적의 비만약이라 불리는 GLP-1 치료제가 그 주인공인데요. 체중 감량을 넘어서 생명 연장의 꿈까지 실현할 수 있다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의학적 혁신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뉴스에 기반한 핵심 투자 분석 브리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내용들 쓰거나 한번 볼까요? 의학적 돌파구가 된 항암 효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양대 산맥인 릴리와 노보의 전격 비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ETF 전략,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될 리스크 점검까지 쭉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기적의 비만약, 항암 효과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클리블랜드 클리닉 암 연구소의 부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만 명 규모의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이런 결과가 나온 점 무시하기 어렵다. 네, 바로 이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거든요. 월스트리트가 이 뉴스에 즉각적으로 뜨겁게 반응한 이유도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 때문입니다. 수십만 명의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자본이 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95%. 이거 진짜 놀라운 수치거든요.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3만 7천여 명의 유방암 환자를 분석해 봤더니 GLP-1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무려 9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먹은 대조군이 89.5%였는데 말이죠. 생사가 오가는 암 치료에서 이 5%포인트의 차이라는 건 의학계는 물론이고 산업 전체를 흔들 만한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를 보면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다른 당뇨약을 먹은 사람들보다 폐암이나 유방암 악화 비율이 아예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9만 5천 명을 조사했을 때도 유방암 진단 위험 자체가 25%나 낮게 나왔고요. 대장암이나 간암에서도 계속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주식시장의 이 미친 듯한 열광은 그냥 뜬구름 잡는 유행이 아니라 이 방대한 관찰 데이터들이 아주 든든하게 밑바탕을 깔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시각으로 한번 꿰뚫어 보죠. 시장이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 약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처음엔 그냥 당뇨약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살이 쭉쭉 빠지면 하면서 거대한 비만 치료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류 최대의 난제인 항암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용어로 허니 TAM이라고 부르죠. 전체 타겟 시장 규모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잠깐 반짝하고 마는 다이어트 유행이 아니구나.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필수 의료제로 자리 잡았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제약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나게 비싼 주가와 밸류에이션도 이 장기 성장 스토리 하나로 다 정당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매력적인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요? 글로벌 시장의 특허를 꽉 쥐고 있는 양대 공룡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정면 승부를 한번 팩트 위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두 기업의 성적표를 쓱 한번 볼까요? 일라일릴리는 주가가 1,065달러 선에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1,5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월가 의견도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이들의 핵심 무기입니다.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주가 약 45달러 선에 시총은 한 229조 원 정도 됩니다. 의견은 중립에 가깝고 우리한테도 익숙한 오젬픽, 위고비가 간판이죠. 시총 덩치만 딱 놓고 보면 지금은 릴리가 시장을 아주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두 회사가 풍기는 전력적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점이에요. 릴리는 20%나 체중을 빼준다는 그 압도적인 효능을 무기로 시장을 매섭게 치고 나가는 중입니다. 워낙 사람들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주가의 프리미엄도 꽤 빵빵하게 붙어 있죠.
반면에 원조 강장인 노부는 최근에 먹는 알약 형태 위고비피를 출시하면서 편의성 쪽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거치면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중이고요. 엄청난 모멘텀의 릴리냐 아니면 편의성과 가치의 노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이 가치평가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바로 PER 지표인데요. 2020년 추정치 기준으로 한번 보실래요? 릴리가 34.42배, 노보가 9.92배입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릴리의 현재 주가에는 앞으로 나올 신약들에 대한 그 엄청난 성장 기대감이 이미 아주 강하게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쏠쏠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밤새면서 미국 주식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증시에서 낙수 효과를 노려보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일라일 릴리장 기술평가 계약을 맺은 펩트론이나 주사 한 번 맞으면 효과가 오래가는 기술을 가진 인벤티지랩 같은 국내 기업들 있죠. 얘네들은 글로벌 공룡들 뉴스 뜰 때마다 주가가 같이 들썩이는 경향에 짙으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챕터, 비만약 테마 ETF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개별 종목 하나만 고르기엔 너무 쫄린다. 그냥 시장 전체 크는데 안전하게 올라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ETF가 정답이죠.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 계좌로 원화 거래하는 국내 ETF들. 보통 릴리랑 노보 두 개를 아주 무겁게 담는 탑2 전략을 주로 씁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증시에 달러로 직접 쏘는 방법인데 여긴 아예 비만 치료라는 타이틀을 달고 펀드 매니저가 공격적으로 굴리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시가총액 덩치에 맞춰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자산 운용사들의 기본 레시피를 한번 볼까요? 꽤 직관적입니다. 파이의 절반, 즉 50%는 릴리의 25%, 노보의 25%, 꽉 채워서 대장주 흐름을 확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글로벌 제약사나 강소 바이오 기업들로 촘촘히 채워 넣어서 안정성도 챙기고 추가 수익도 노리는 아주 똘똘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국내 ETF 3개만 딱 비교해 드릴게요. KODX는 강소 바이오텍을 섞어놨고요. 타이거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섞어서 묵직함을 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라이즈입니다. 릴리랑 노보 비중을 28%로 좀 더 높게 가져가면서 재밌게도 포트폴리오에 피트니스 같은 비만 산업 전반을 싹 다 담았어요. 게다가 현재가도 만원대 수준이라 커피 두세 잔 값이면 투자가 가능하죠. 접근성 측면에서 꽤 매력적인 전략입니다. 미국 직구를 원하시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젬과 THNR. 오젬은 세계 최초 GLP-1 액티브 ETF인데 대장주를 한 30% 담으면서 대박 터질 수도 있는 임상 단계의 중소형주들을 막 적극적으로 섞어놨어요. 살짝 공격적이죠? 반면에 THNR은 철저히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난 그냥 마음 편하게 덩치 큰 양대 공룡 주가만 따라갈래 하시는 분들께 가장 안정적이고 묵직한 옵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고 뼈 때리는 시간입니다. 투자를 위한 리스크 점검. 아무리 장밋빛 뷰가 넘쳐나도 리스크 체크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논쟁거리가 바로 이 정확히 모르는 작용 기전입니다. 수십만 명 데이터가 좋게 나오긴 했는데 과학자들이 정확히 왜 그런지는 아직 완벽하게 증명을 못했어요. 그냥 살이 엄청 빠지니까 덩달아 암 위험도 낮아진 건지 아니면 이 약성분 자체가 암세포를 직접 때려잡는 건지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주가 형방이 확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진짜 명심해야 할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엄청난 항암 소식들은 철저히 통제된 임상시험 결과가 아니라 전부 과거 기록을 뒤져본 관찰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상관관계 수준이라는 거죠. 진짜 항암제로 인정받으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추가 임상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방금 본 ETF들 단 2개 회사의 비중이 절반이나 쏠려 있죠. 만약에 고평가 논란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뉴스라도 하나 터지면 일간 헬스케어 ETF보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무조건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인류의 수명 연장이라는 거대한 꿈,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약업계의 이 엄청난 지각 변동, 오늘 우리가 함께 뉴스를 기반으로 분석해본 이 보고서 내용 어떠셨나요?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라 이제는 내 포트폴리오를 바꿀 세계적인 투자 기회로 보이시나요?
오늘 짚어드린 핵심 데이터와 리스크들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맞이할 여러분만의 스마트한 전략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분석 브리핑이 여러분 투자의 날개를 달아주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